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퇴근길에 들르는 단골 술집은 가게 문만 열면 손님들이 알아서 들어오고 자리가 없어서 줄 서는 게 일상이던 때가 있었습니다. 줄 서서 먹던 골목의 명소, 단골 손님들이 술 한잔하러 자주 오시던 그 시절 말이죠. 손님들이 오히려 자리를 맡기 위해 먼저 전화를 걸어오고 사장님 오늘도 그 자리 돼요? 이렇게 물어보던 시절도 있었죠. 그런데 요즘은 어떨까요? 왜 이렇게 술집들이 하나둘씩 문을 닫고 있을까요? 예전엔 잘 나가던 가게들이 왜 지금은 텅 빈 테이블만 바라보며 한숨을 쉬고 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요즘 대한민국에서 술집 장사하던 사람들이 왜 이렇게 힘들어졌는지 그 이유를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자영업자분들이 지금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 또 그 속에 어떤 시대 변화가 담겨 있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혹시 그냥 요즘 장사 안 되니까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조금만 더 지켜봐 주세요. 단순히 불황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보다 더 깊고 또 생각지도 못한 이유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상황이 달라졌을까요? 그 이유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사라진 중년 단골 손님들입니다. 예전엔 퇴근하고 자연스럽게 2차로 술집 가는 분위기가 있었죠. 팀장님이랑 부장님이 회식 끝나면 단골 술집 들러서 소주 한 병 더 하고 가던 문화 다들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문화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회식 자체가 줄었고 있다 해도 2차, 3차까지 가는 건 거의 없습니다. 예전처럼 회식이 끝나면 노래방 가고 술집 가고 하는 문화는 중년층 사이에서도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건강도 건강이고 시간도 아깝고 무엇보다 굳이 그렇게까지? 하는 생각이 커졌습니다. 퇴근하면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싶고 술보다는 집밥이 더 좋다는 분들이 늘었습니다. 요즘은 또 일찍 자고 아침형 인간이 되려는 사람들도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예전처럼 자주 오던 단골 손님들이 점점 줄어들게 된 거죠. 그렇다면 중년층이 줄었으면 젊은 손님들이 그 자리를 채우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요즘 젊은 세대의 술 마시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짚어볼 부분은 바로 MZ세대의 새로운 음주 문화입니다. MZ세대, 그러니까 2030대는 음주 문화 자체가 이전 세대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들은 술자리에서 대화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분위기를 즐기고 사진 찍고 가볍게 한두 잔만 마시고 일찍 자리를 뜹니다. 예전처럼 소주 몇 병 나누며 왁자지껄 웃고 떠들던 정겨운 분위기보다는 차분하게 이야기 나누고 분위기 있는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는 걸 선호합니다. 심지어 술을 아예 마시지 않는 이들도 많습니다. 무알콜 맥주나 논알콜 칵테일, 제로 음료를 찾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분명 건강에도 좋고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술집 입장에서는 매출에 큰 영향을 줍니다. 한 테이블에서 두세 명이 맥주나 소주 한 병을 나눠 마시고 안주도 하나만 시켜놓고 1시간 넘게 이야기하고 있다면 회전율은 떨어지고 수익은 줄어들 수밖에 없죠.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실 겁니다. 손님이 줄었으니 장사가 안 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실제로 장사하시는 분들이 느끼는 고통은 그보다 훨씬 큽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손님이 조금 와도 가게를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고정 비용은 쉽게 줄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짚어볼 중요한 이유가 바로 운영비와 고정비 부담입니다. 장사를 하다 보면 매출보다 더 중요한 게 고정비입니다. 매출이 조금 떨어져도 고정비는 그대로 혹은 더 올라가기 때문에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먼저 인건비 문제인데요. 매년 오르는 최저임금으로 인해 직원 한 명 쓰기도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혼자 운영하는 1인 술집도 늘고 있지만 혼자 하기엔 준비, 응대, 정리까지 너무 벅찹니다. 그러다 보면 서비스 질도 떨어지고 손님도 다시 안 오게 됩니다. 거기에 임대료, 공과금, 재료비, 카드 수수료까지. 장사 한번 안 풀리면 이자 부담까지 생기니 가게를 접는 분들도 많습니다. 실제로 폐업률은 신규 창업률보다 더 빠르게 올라가고 있고 특히 술집 호프집의 폐업률은 음식점 중에서도 상위권입니다. 사실 술집들이 힘든 와중에도 고깃집이나 치킨집 같은 곳은 상대적으로 버티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그 이유도 분명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바로 술보다는 음식이 메인인 곳이 살아남는다는 점입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술을 마시기 위해 가게에 가는 것보다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 가는 것에 더 집중합니다. 고깃집이나 치킨집처럼 집에서 해먹기 번거로운 음식이 중심이 되면 술은 그저 곁들일 뿐입니다. 삼겹살, 갈비, 전골 같은 음식은 집에서 해먹기 불편하고 냄새나 기름도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외식으로 소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킨도 직접 튀기는 집은 거의 없죠. 그래서 치킨집은 배달이든 매장이든 꾸준한 수요가 있습니다. 이런 구조 덕분에 술이 없어도 손님이 오고 술이 줄어도 매출이 유지됩니다. 반면 전통적인 술집이나 주점은 술을 많이 마셔야 매출이 나는 구조라 이런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그대로 매출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술집이 앞으로 모두 사라질 거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 어려운 상황이지만 여전히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 가게들도 있거든요. 그런 곳들은 어떤 비결이 있었을까요? 공통점을 하나 꼽자면 시대 흐름에 맞춰 가게의 콘셉트와 운영 방식을 유연하게 바꿨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5번째 이야기는 바로 변화에 맞춘 콘셉트와 운영 전략입니다. 지금은 단순히 술만 파는 시대가 아닙니다. 경험을 파는 시대입니다. 요즘 인기 있는 술집은 어떤 곳일까요? 분위기 좋은 조용한 와인바, 일본식 선술집 느낌의 이자카야, 셰프가 직접 안주를 만들어주는 고급 안주바, 혼자 와도 부담 없는 1인바 등입니다. MZ세대는 사진 찍고 공유하고 기록할 만한 공간 경험에 가치를 둡니다. 술은 그 안에 들어가는 요소 중 하나일 뿐이고요. 그래서 인테리어, 조명, 메뉴 구성, 심지어는 음악까지도 고려한 브랜딩이 중요해졌습니다. 또한 요즘은 술을 마시지 않더라도 올 수 있는 메뉴와 분위기를 갖춘 가게가 유리합니다. 무알콜 칵테일, 논알콜 와인, 제로 음료 등을 비치하고 커피나 간단한 디저트를 함께 팔기도 합니다. 낮에는 브런치 카페, 밤에는 와인바처럼 두 얼굴을 가진 공간도 인기입니다. 이처럼 시대의 흐름을 읽고 유연하게 변화하는 가게는 여전히 살아남고 있습니다. 단골이 줄어들었다면 새로운 단골을 만들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는 단지 술집 자영업자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자영업자, 그리고 빠르게 변하는 소비 문화와 흐름을 보여주는 하나의 단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사는 결국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입니다. 사람들의 마음과 생활 방식이 달라졌다면 장사 방식도 그에 맞게 바뀌어야겠죠. 이제는 예전엔 이렇게 했는데 보다 지금은 뭘 원할까? 를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영상이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물론이고 지금 이 빠르게 변하는 세상을 함께 살아가고 있는 모든 분들께도 작은 통찰이나 생각할 거리 하나쯤은 남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시 보시면서 공감되었던 부분이나 궁금했던 점 또는 우리 동네는 좀 다르던데요? 같은 여러분만의 경험이 있으시다면 부담 없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는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읽고 꼭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대 흐름을 쉽고 현실감 있게 풀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제, 창업, 자영업 이야기까지 여러분의 지금을 도와드릴 수 있는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